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은 저의 창작 소설을 함께 듣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침묵의 메아리입니다. 강태우 교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 이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막으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묵묵히 사건 기록을 뒤적이던 윤서의 눈앞에 산처럼 거대한 장벽들이 빼곡히 쌓여 있는 듯 했습니다. 재심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과 집념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맨손으로 깎아내야 하는 듯한 막막함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막막함이야말로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정의를 향한 불씨를 지폈고 이제 그 불꽃이 거대한 바위를 부술 작은 망치가 되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강윤서는 망설일 틈 없이 행동했습니다. 재심 청구에 앞서 그녀는 먼저 정화준 사건의 모든 과거 기록을 뒤지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국선 변호 자료는 물론 당시 언론 보도,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기록된 잡지 기사까지 손에 잡히는 모든 문서를 닥치는 대로 모았습니다. 넓은 사무실 탁자는 순식간에 15년 묵은 종이 더미들로 뒤덮였고 그녀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 속에서 밤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돋보기를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사건 기록을 뜯어보며 그녀는 15년 전 그 밤의 비극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현장 배치도 위에는 새로운 추론들이 빨간색 펜으로 덧그려졌고 모든 진술은 의심의 눈초리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가 한 일은 15년 전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판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고등부장판사와 은퇴 후 유력 로펌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윤서는 혹시나 모를 새로운 단서나 당시에 숨겨진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정화준 사건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종결된 사건입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한 유기자를 가리키고 있었고 법적인 절차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불필요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법체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대법원 부장판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퇴한 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냉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강 변호사, 불명예를 안고 감옥에서 죽어가고 싶지 않다면 그 사건에서 손 떼는 게 현명할 겁니다. 없는 진실을 만들어내려 해선 안 되지요. 그들의 일관되고 권위적인 목소리는 마치 두꺼운 철문처럼 윤서의 모든 시도를 막아섰습니다. 그들에게 정화준 사건은 더 이상 진실을 찾는 과정이 아닌 이미 정의가 구현된 불편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연담조차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강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거절들은 오히려 그녀의 의지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그녀는 정화준이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매달렸던 그 한 줄, 잃어버린 유정 연구자료에 대한 그의 주장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고한 청년의 황당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늘 과거 속에 숨어 있다. 윤서는 강태우 교수의 흔적이 남아있을 만한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교수님의 모교, 그가 기증했던 박물관, 그리고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달빛포의 고택. 마침내 그녀는 달빛포 고택 별채에 있던 작은 강태우 교수의
폐쇄된 연구실에 대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15년간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아 굳게 닫혀 있던 그 연구실은 교수님이 살해당한 후 모든 물품이 봉인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복잡한 절차 끝에 잠겨 있던 연구실의 문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윤서를 덮쳤습니다. 빛 한 점 들지 않던 공간에는 시간의 켜가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거미줄이 여기저기 엉켜 있었고 연구 자료들은 두꺼운 천으로 덮인 채 마치 잠자는 거인처럼 존재했습니다. 윤서는 숨을 죽이며 그 공간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곳, 다른 상자들에 비해 조금 더 오래되고 견고해 보이는 낡은 목재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5년간 아무도 열지 않았던 굳게 잠긴 상자였습니다. 윤서는 거친 숨을 내쉬며 망설임 없이 잠금 장치를 부쉈습니다. 상자 안에는 15년간의 침묵이 무색하게도 수많은 난해한 고문서들이 가지런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감촉 속에서 윤서는 문득 고색 창련한 양피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태우 교수가 직접 손으로 그린 것으로 보이는 기이한 지도였습니다.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달빛포 주변 지형을 정교하게 묘사하면서도 그 위에 알 수 없는 상형 문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특정 지역에는 정교한 문양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고대 보물 지도처럼 미지의 공간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가장자리, 낡은 여백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급한 필체로 쓰인 듯한 섬뜩하도록 의미심장한 메시지. 달빛포의 어둠, 가면 속의 진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윤서의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렸습니다. 15년간 무고하게 갇혀있던 한 남자의 절규, 거대한 법의 권위와 대중의 싸늘한 시선 뒤에 감춰졌던 미스터리의 베일이 드디어 아주 조금 들춰지는 듯 했습니다. 이 한 줄의 문장은 그녀의 지친 가슴에 차갑고도 날카로운 진실의 칼날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실했습니다. 정아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강윤서 변호사의 책상 위에는 강태우 교수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달빛포의 어둠, 가면 속의 진실, 이라는 섬뜩한 메모가 담긴 그 지도는 미궁 속에 갇힌 진실의 실마리가 분명했습니다. 지도의 난해한 고문서들과 함께 그녀는 교수님의 서재에서 찾아낸 큰 낡은 지도를 수도 없이 들여다보며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고대 문양과 알 수 없는 상형 문자로 가득한 지도는 여전히 비밀을 지킨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과거 속에 숨어 있다. 정아준의 편지에 쓰여 있던 이 구절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거를 다시 보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온 살인사건 현장은 정작 진실을 담고 있는 단서들을 놓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태우 교수의 고택, 살인의 비극이 시작된 그 현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찾은 고택은 잡초가 무성하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윤서의 눈에는 사건 당일의 흔적이 선연하게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가사 도우미 김씨가 처음 발견했던 교수님의 서재, 정아준이 서둘러 빠져나갔다는 현관, 운전기사 박씨가 증언했던 담장 근처의 낡은 가로등까지 그녀는 15년 전 경찰이 놓쳤을 수도 있는 작은 단서들을 찾기 위해 온몸으로 그 공간을 탐색했습니다. 낡은 경찰 보고서와 현장 사진들을 손에 들고 교수님의 발자취를 역추적하듯 고택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논리 외에 그녀의 직감과 발걸음만이 앞을 인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대한 진실을 향한 강윤서 변호사의 집념은 계속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